네, 어서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과장 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에 세입 예산은 637억이 증액된 851억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248페이지 세출 예산은 615억이 증액된 973억입니다. 249페이지 긴급재난 정부형 지원금의 21억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51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희망키움2 청년 희망키움 252페이지 청년저축계좌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생계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보훈복지의 현충일 행사 축소와 6.25 전쟁 기념식 행사 취소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예,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에 네. 이거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워크숍 됩니까? 일단은 안 그래도 협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연말에 상황 봐가면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나가는 예산에 거하고. 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워크숍을 하면 집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도자 워크숍이 돼 있는데 그러면 보통 여기서 지도자로 통칭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함양에 다녀왔는데 이제 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예, 단위 단체별로 네.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예. 40명.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원 임명이 됐죠? 네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해서 600m 지금 됐는데 예.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전에 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점 몇 프로 됩니까? 아, 우리 경남행 말씀하십니까? 경남 주민생활께서는 경남이 아닙니까? 예, 요건데 네. 예산은 네. 이거는 이제 정부형 예산인데 실제 사업은 행정가에서 했고 이게 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하기가 조금 아마 애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있으니까 우리 과 예산에다가 이게 편성이 된 부분이 돼서로 제가 지금 예산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680억 이거는 그거네요. 지금 국가형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정부형입니다. 정부형. 예, 예산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국도비가 내려온 게 630억이 내려왔습니다. 630억, 보면 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11을 갖다가 저 80억을 편성을 해놔서 실제 예산상에는 돈이 710억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비가 조금 부담분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뭐, 일단 그 21억 정도 감액한 이겠죠. 예, 10억 남겨놓고 10억은 9월 말까지 카드사에서 이제 충전금 뭐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국도비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조금 작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아마 향후에 내려올 건데 9월까지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 이후에 내려올 거라서 10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고 네. 국도비 내려오면 이 금액은 이제 그 결산 때 예, 완전 최종 이제 정리를 최종 예, 우리 그게- 12 부담분만큼만 정리가 되고 예, 나머지는 남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계획인 걸로 행정과하고 그리 이야기 됐습니다. 행정가. 그럼 경남형은 그럼 100% 다 지급이 됐고요. 저번에 저희가 그 업무 보고할 때도 그때 종료가 된 상태고 아, 그렇구나. 실제 지원은 가구에 97.2%를 지원을 했고 그 저번에 97.2%. 예. 예. 가구 수에 따라서는 이제 97.2%를 지급을 했는데 그 혹시나 안 쓰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쓰라고 문자 저희가 좀 보내고. 예, 언론 홍보도 면동에도 다 보내고 개인한테도 이제 우편물을 저희가 예, 발송을 할 건데 아직 우편물은 아직 도착은 안 됐을 겁니다. 우체국이 이 그린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아, 그럼 소요돼서 그 못 받으신 분들이 아니 내가 전- 다 안 전체- 쓰고 아 그렇게 제 잔여 말은 금액이 있는 세대에 편지를 대해서, 보내는 게 우편물을 보내는 게 예. 이제 그 전체 그 지급받았던 전체 세대로 다 보낸다. 아니죠. 어. 받아가지고 바로 그 금액을 다 쓰신 분이 있고 카드를 다 안 쓰고 금액을 내가 20만 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15만 원 쓰고 5만 원이라든지 뭐 이래 남아 있는 예. 잔여 남아 있는 세대에 대해서 그것도 관리가 다 저희가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은행하고 다 해가지고 조금 예, 어려웠지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업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모로 고생하였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워크숍 이것이 예. 지금 이제 편성 목이 변경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금액은 그대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게 워크숍이 예. 그 이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해놓은 게 예, 조금 그 예산상 이제 과목이 조금 안 맞아서 예. 그대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은 일단은 현재는 그대로 두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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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행사 사업 보조가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경상 사업 보조보다는? 아니 그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네. 이게 행사성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그 저 뭐 역량 강화 워크숍 뭐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일반 행사의 일상적인, 예 네. 일상적인 우리가 행사 개념하고는 좀 예 다르기 때문에 경상 사업 보조가 더 비중이 높아서 그쪽으로 예, 합니다. 예. 거기 그 같은 페이지에 보면 그 바로 위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죠. 네. 이게 뭘 말합니까? 민간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바우처라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실시하는 건데 사회보장정보원. 예. 네.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제 그 사업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인 대상에 대해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뭐 정서 지원이 필요한 심리 상담센터 이런 거 일종의 말하는 예,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음. 예, 있는 이제 바우처의 일종입니다. 예, 예. 아, 그걸 이렇게 이름을 부르네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예, 예, 용어를 그래서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 250페이지예요. 네.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생활민원 처리, 소규모 처리 이 예산이 전부 그 삭감이 돼서 0으로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 어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소규모 수리를 하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제로비라든지 예. 또 홍보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또 조금 안 맞아서 안 맞고 또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이래서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조금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뭐 연계를 시키든지 하지 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할 것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이죠. 예, 이게 이제 그 그죠? 생활민원 처리 그 기동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거제시 다른 생활민원 부서에 처리에 관한 조례가 예, 있는데 그리 하면서 그죠? 예, 그 네.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조례가 내용 자체가 이게 그냥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계 곤란을 있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인 가정이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가정에서 소규모의 이제 집에 예를 들면 전등을 간다든지 무슨 뭐 문에 손잡이가 부러져서 교체를 한다든지 등등 아주 그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손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찾아가서 이제 그런 그 수리를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의 취지 자체가. 예.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저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실제로는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 하면서 제로비가 혹시나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일단 예산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간단한 거는 자체적으로 거의 자체 사업으로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해서로 이 예산은 사실은 사용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요. 형광등이 나갔는데 언님 한번 집에 와보이소 이렇게 가보면 그 집에 이제 어르신이 혼자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닿으니까 형광등을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오히려 좀 더 부분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또 좀 드는데. 우리 보장협의체랑 다시 한 번 또 뭐 그거를 좀 연결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예,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게 사업이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삭감을 한 거다 이 예,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예요. 그 이제 그 탈수급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일단 희망 키움 2가 있고 청년 희망 키움이 있고 청년 저축 계좌가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같이 움직여서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 건데 청년 희망 키움은 이게 줄었는데요. 1,100만 원이. 밑에 보면 또 청년 저축 계좌는 또 2,8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으로 이제 내가 그 예를 들어 청년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예. 만 15세부터 이제 39살까지고 이 같은 경우는 1대3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예, 예. 예, 10만 원 내면 우리가 30만 원으로 예.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희망 키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만 15세부터 39살까지 대상인데 결국 이제 본인의 그 이제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 1대3으로 하는 데에 내가 더 이거를 하겠다. 예.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인원은 어느 쪽이 뭐 조금 줄어들고 뭐 하고 보다는 그 청년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예, 1대3으로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이쪽에 조금 예, 신규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게 3년 동안 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하면 예. 청년 저축계좌 쪽에 좀 더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예, 오히려 정액이 된 걸로 보면. 예, 현재는 예. 예,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이제 중복인데 저도 이게 우리
제일 먼저 생활민원 기동대 처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내가 서울의 성동구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제 잘 돼가지고 KBS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쪽에는 이제 인원이 제법 많이 좀 해가지고 하는 데인데 올해도 지금 뭐 기사 검색해 보니까 600건 정도 했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딴 동네는 이렇게 지금 좀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한 건도 안 됐다 하면 그 운영하시는 어떤 주무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앞에 저희 부서 넘어오기 전에는 별도 이거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시설직하고 뭐 이런 어떤 전기 부분 그런 부서에서 민원 기동대로 해가지고 이것도 포함되가 했는데 이게 복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뭐 가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같은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일단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잘 압니까? 그러니까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기간제하고 뭐 한 6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일을 하던데.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에 불필요해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아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찌 하다가 그거는 뭐 모르지만은 이걸 잘 운영이 안 되면 잘 운영되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걸 잘 안 된다고 그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 예산이 작아서 오히려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잘해봤자 30가구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맥시멈으로 하면. 일단은 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조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 예,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997억 8,124만 4천 원으로 기정 대비 77억 8,52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먼저 세입 수입에 사회복지 관련 바우처 사업 예탁금 등 이자 수입 2천만 원, 사회복지 관련 바우처 예탁금 등 정산 반납금 1억 8,520만 원, 간연도 냉난방비 경로당 간연도 냉난방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73억 7,354만 9천 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653만 3천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1,456억 4,520만 7천 원으로 기정 대비 73억 9,044만 8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정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거제시 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신축 부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단부에
그 누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거제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카페 개설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그 실버 카페 청년 매니저 지원 사업 그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실버 카페 운영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에 대한 그 청년 매니저 각 1명씩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그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시간 지원 1억 원, 활동 보조 기여급 가상급여 574만 5천 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269만 3천 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4,05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으로 55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에 500만 원, 그리고 거제시 그 장애인 자립장 물품 구입비로 1억 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장애인 자립장에 회의용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냉온풍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서 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소원의 항구에 그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3천만 원 지원분을 인건비 부족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1,6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소원의 항구에 그 디지털 인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복지시설 그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종사자 수당 추가 소요액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으로 7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만 7세 미만 아동 18,000명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동급식비로서 2,256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저소득 결식 아동급식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는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이 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 지급액이 그 상향됨에 따라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금 4,332만 2천 원인데 이는 요보호 아동 그룹홈 1개소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그 운영비 부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복지시설인 그 성지원과 성노원의 장비 보강 사업으로 8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그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참여인은 11명에 대한 인건비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그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요금 지원 돌봄 프로그램 비지원에 56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임금으로 8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아동학대 의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에 따른 아동전담요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동구면에 건립 중인 그 권역별 공중 목욕탕 건립 운영에 따른 그 시설 관리 근로자 임금 400만 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 493만 원, 목욕탕 짓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복지관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죠? 예. 저 263페이지 중증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이거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그죠? 263페이지입니다. 예, 그리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 이거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아주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또 올해 그거를 하셨네. 그래서 좀 이렇게 문의도 오는 분들도 많고, 시설에나 또 이렇게 시설이 아니고 제가 그 장애인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혜택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답니다. 그래갖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인사를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홍보도 좀 많이 널리 해주셔가지고 제가 장애인들이 정말 이렇게 불편함 없도록 꼭 그렇게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이 예, 좋으면은 점차 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발빠르게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이제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우리 그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그 부지가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주택 공동 용도로 되어 있는데, 제 2종 뭐 예. 거기죠. 그래 이제 거기 이제 복지회관을 지으려 하면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노유자 시설로. 예, 그 변경에 필요한 그 설계 용역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264페이지네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3천만 원.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부족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예. 그쪽이 뭐 3개 시설이 있는데 소원의 항구만 좀 인건비가 좀 보건복지부 기준 인건비를 좀 하회한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런 민원도 제가 받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그러면 그쪽에 사회복지사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당초에 그 이제 그 인건비가 한 2억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제 1억 4,700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6,700 정도가 모자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액 지원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예. 3천만 원을 그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단에서, 그럼 법인에서 하는 거로. 예. 아,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년은 저 국가 뭡니까, 저 시설이 좀 변경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저게? 국가 시설입니까? 뭔 시설입니까? 그거는 서운의 항구가 아니고. 아, 그렇죠. 예, 다른 데입니다. 근데 그 시설은 같이 안에 있다 아닙니까? 그 서로 다 다르네요. 같은 예, 재단이지만. 예, 그 안에 있는데 이제 운영 형태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봉사하러 몇 번 가보니까, 어쨌든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이라 봐야 되나. 뭐 하여간 그분들이 나름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거기를 보내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라도 보내놓으니까 또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또 한 달에 담은 한 3, 40이라도 또 받아오니까 또 나름 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내년에도 만약에 저 예산 부서하고 합의해서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표준을 좀 맞춰야 된다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여기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268페이지에 100만 원 곱하기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그 프로그램 운영비 5만 원 받는 그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사실상 우리 이제 시에서 뭐 운영을 하면서 네네. 또 뭐 돈을 그 실제 드는 비용은 이제 뭐 교재비나 또 이제 그렇죠. 강사 구입하는 거 교재 이제 재료비 이런 측면의 비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학부모들에게 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간식 개하고 뭐 여름 방학 때 이제 도시락 먹고 하는 거는 본인들 이제 부담으로 하시고. 간식비하고 이제 여름 방학 때 도시락 부분은 네네. 이제 이용하는 예, 학부모 시비 측에서 관계 이제, 부담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 부모님들이 좀 그 학부모 대표를 합니까? 뭐 그쪽에서 좀 요구가 있었고 예. 그 학부모님 요구대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고 저번에 또 뭐 요구라기보다는 예, 그 의회에서 어떤 이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예, 이게 잘 문제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제가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거니까 아마 더 확산되는데 이게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60페이지예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예산과 직접 상관없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이전 신축 그 우리가 이전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준공해서 이전하는 시점을. 네, 지금 이제 그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 건축 담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난 8월에 네. 그 공공 건축에 대한 설계를 공모 중에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공모가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다 마감이 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럼 이제 공모 심사를 거쳐서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12월 중에 그 주민 설명회나 그 공고안에 대한 그 전시를 하고 예. 내년 1월에 예. 그 이제 본 설계를 예. 실시 설계를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제 설계 기간이 그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예. 내년 6월 정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2022년 9월 정도인데 뭐 1년 최대한 3개월 정도로 지금 봅니까? 예, 그러면? 예. 최고 빠른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연말쯤 가야 이전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먼저 신축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은 신축이 되면은 바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이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한 4, 5개월 4, 정도를 5개월. 잡고 있고.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예. 정도 되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마무리가 된다 이런 뜻이네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에 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공간 수요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한동만 가지고 장애인 그 복지관으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가봐도 너무 시설이 좁고 특히나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런
그 필요로 하는 공간 면적이 더 넓단 말입니다. 활동 반경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아요. 저희가 보기에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좀 하루 빨리 이게 좀 이 시설 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루 빨리 사회복지관에 옮겨가고 저기를 빨리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일정을 이 타이트하게 잡아도 한 2년 6개월 정도는 앞으로도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나마 그 정해진 일정이라도 꼭 좀 준수가 되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0페이지예요. 뉴시니어 일자리 개발 사업비 지원에 아까 5천만 원 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도비가 정액입니다. 이 사업비 전체가 도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이 아까 카페 개설을 한다 그랬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 그제 그 시니어 클럽에서 예. 아주동에 있는 그 카페처럼 그게 1호점이고 이게 네, 2호점이죠. 2호점 개념으로 예. 이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예요. 예.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련해서 거기 지금 보수 그러니까 사업비에서는 1,074만 5천 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지금 물품비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잔액을 일로 그냥 돌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거는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공사하고 예. 남은 그 잔액입니다. 예. 그 잔액을 가지고 지금 그 작업장 1층에 보면은 예. 그냥 텅 빈 공간으로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하려 하면은 예. 뭐 좀 물품 뭐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빔 프로젝터나 이런 걸 좀 구입해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좀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층은 지금 거기가 그럼 작업장이라 보기보다는 뭐 교육장 이런 용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그 이제 타이틀은 이제 작업장 일이 되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뭐 지금 현재는 작업을 하고 이러는 안 합니다. 그러긴 안 하고 있죠. 예, 1층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장애인 탁구 이제 그 하고 그럼 여기서 다른 말하는 프로그램, 장애인 작업장을 보수했다는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2층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체, 이제 그 건물이 건물 좀 전체. 건물이 좀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예, 예. 물도 새고 이래 가지고 지붕하고 예. 벽면 이런 데를 보수를 한 겁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 이외 추경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4억 4,493만 2천원 증가된 726억 5,193만 3천원입니다. 내역으로 세 수입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코로나19로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가징금은 400만원 정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273페이지 전입금은 코로나19로 청소년 수련관 대관 및 프로그램 등이 취소됨에 따라 1억 1,800만 원 감액하여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세출 예산은 총 2억 1,098만 6천 원 정액된 862억 5,84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여성 지도자 워크숍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 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275페이지 세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국비 100%인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40만 8천 원 정액하였습니다. 여성창업지원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서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1,57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재학 자녀 지원 자녀 간식비는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40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2020년 4월 1일 거제 YWCA 성폭력 상담소가 국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금을 편성하고 도비와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278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 자체 사업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장기 휴원함으로써 결혼 이민자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어 4,790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 가족 심의위원회 회의가 비대면 서면 회의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거제시 가족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및 축제 개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문교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279페이지 결혼 이주 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1억 166만 8천 원 감액하여 12억 5,18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추진 예정이던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 사업을 취소하여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사직에 따라 1,085만 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각종 사업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목별 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고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냉난방기용 덕터 설치 공사를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배치 청소년 지도사의 휴직 연장으로 대책 근로자 인건비 681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사업과 282페이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19회 거제시 청소년 문화축제와 성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하고 행사비 4천만 원과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83페이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복지는 11억 2,383만 7천 원 정액하여 761억 6,6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아래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은 자체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증가됨에 따라 7,200만 원 정액하여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불과하여 1,75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 운영비는 휴관으로 운영경비가 감소하여 감액하였으며 28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을 위하여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은 지난 5월 1회 지급을 완료하고 1억 7,4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했으나 8월 말 또다시 지역 감염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고 가을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수정 예산서 187페이지 1억 7,460만 원을 정액시켜 2억 2천만 원 그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은 국도비가 교부되어 3,2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휴관 등으로 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료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도 앞서 그 사유와 같이 휴관 등으로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위의 추경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보면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이 1,5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 개발 인력 센터에서 주로 정기 결선 양성 조선소에서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여성 IT 마스터 양성, 신중전 여성 산후케어 전문가 양성, 유휴 보육교사 역량 강화 양성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좀 궁금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네. 그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네. 지금 5억 4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네네. 이게 뭐 대상자가 감소돼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그거는 전부 다 그 국도비가 네. 조정이 되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한부모 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면서 그래서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제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아까 그 어린이집 그 있잖아요. 1억 7,460만 원. 네네. 그러면 사실은 좀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네네. 이 앞전에 어떻게 지원됐었죠? 그때 2월 24일부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어린이집 휴원으로까지 긴급 휴원했다 연계되면서 아닙니까? 예, 예. 5월 달 6월 24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아, 예, 원해서 맞습니다. 퇴원을 예, 예, 시켜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반별 충원을 80% 이하로 하는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반별 30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들입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네. 아,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도 예. 지금 휴원 중이죠. 지금 예, 휴원 중입니다. 지금 몇 주째입니까? 지금 지난 저희들이 8월 24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휴원 중에 지금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9월 20일까지로 저희들이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휴원 기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저희들은 더 걱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원해서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을에는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1단계로 완화가 돼야 됩니까? 아무래도 예. 그럼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2단계 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단계를 하는 동안은 그러면 어린이집만큼 휴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휴원을 하되 긴급 보육은 하고 있습니다. 긴급 보육은 예, 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육이라는 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물론 먼저 2차 재난지원금에서 내가 보니까 아동 한 명당 초등학생까지 좀 연장해가지고 40만 원씩 이렇게 주기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부모님들이 참 아기들을 보내면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뭐 더 질문할 건 없고 그렇게 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럼 올 상반기 했던 그대로 그럼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 네, 지급 기준은 이제 같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매일 긴급 보육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원하는 원을 나가는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게 장기화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을 그 시점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연쇄적으로 또 네. 유치원도 또 똑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세입 부분에서 네. 271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징금이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까?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편의점이나 각종 마트나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담배를 판매를 하거나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업주나 판매자에게 가징금이 거의 다 한 1인당 건당 1인당 100만 원씩이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많아졌네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거는 또 다른 과징금입니까? 그거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징금이고 저희는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가징금입니다. 위생과에서 이제 보통 영업 정지를 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술을 판매했을 때. 네네. 그 일환으로 같이 이제
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렇게 해서 과징금 뭐 같이. 그 일반 응시점일 경우에 만일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예. 그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도 적용받고 저희들 청소년 보호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맨 처음에 지금 그 274페이지입니다. 경남 여성 지도자 워크숍 네. 안 하죠 이거를요. 네, 취소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 남겨놨는데 이거를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아, 이거는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처음에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아, 이제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아, 집행을 좀 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취소를 하는데 또 100만 원 잔액을 남겨놔가지고 왜 남겨놓은가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287페이지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국법이 순수하게 이렇게 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287페이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에 업무 보고 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 네. 사업을요. 네.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우리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로 채용을 해서 보조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면 취소가 된 게 국가에서 일단은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건 반납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그 보조교사 지원 기준이 많이 타이트해서 저희 이제 그 국도비로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됨으로써 평가제 및 통과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원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7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자체가 조금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그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서 돈이 더 업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까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경됐다 이 말이죠. 네, 어느 네, 쪽에서 그러면 그게 그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그 부분입니다.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고 네네. 몇 페이지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저우 개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우 개선이 아니고 인건비 2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네. (285페이지) 그 아랫단에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 민간 지원. 이전의 10회 보조교사 인건비 이거는 올라가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 사업하는 부분은 예. 돈이 감액을 한 그런 상황. 국도비는 그대로 받아 쓰는데 이걸 네, 올리고 맞습니다. 변경을 네. 했다. 예예. 그래서 저는 이 순수하게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네네.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휴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많고 또 어린이집에 나오더라도 한 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9월 20일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다 휴원해야 될 것 같고 가을철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또 아마 추석 때가 또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이동이 또 많다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때 10월 이제 중순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점검 네. 좀 단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287페이지는 네. 신규 사업인데 예. 그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네네. 인증 용역 예. 신규 사업입니다. 네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베리어풀이 이래가지고 무장애 생활 환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제 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축 설계 완료 시에 예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본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때까지 그 본인정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그 지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조금 하자 보수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인정이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월의 종합지원센터는 그냥 별일 없죠? 뭐 수혜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그 안전성 같은 거 네네네. 보완을 지금 하긴 했는데. 예. 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다 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완전 올 수도 돼 있습니까? 센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장난감 도서관 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미리 받아서 장난감 도서관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린이집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부모들이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는데 네네. 그래도 조금 많은 한 곳에 많이는 어린이집들이 들어갈 수 없어도 좀 이 파트 정해서 좀 들어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청해서 신청 순위대로 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겠으니까. 예. 그 어린이집 방역은 잘 하고 네네. 있죠? 저희들이 앞서 좀 저희들 우리 시에 긴급한 상황이 돌아갈 때도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체하고 있고, 또 9월 20일 지나서 만일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전 어린이집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을 또 한 차례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275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아까 아동 양육비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 질의하셨는데요. 네. 이게 아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어쨌든 이게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서 삭감된 거는 맞는데 네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네.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예산이 원래 이렇게나 많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 작년도 이제 당초를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동 양육에 있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그 다음에 세대 수는 늘어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지금 22억 8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그럼 2019년도와 비교하면 비슷합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금액은 조금 인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사용 금액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분이 좀 많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청소년 한부모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 미혼 한부모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네,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부모 가족도 5억 4천. 네,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도
삭감, 890만 원. 감액, 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느냐 이제 그런 네, 뜻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9페이지에 결혼 이주 여성 그 친정 부모 초청 사업 있죠. 네. 부모님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간다는 겁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그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거네요. 네네. 친정에서.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우리 시에서 그 결혼 이민으로 온 여성들이 그 친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은 지금 저희한테는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그 지원센터에서 예. 어떤 그 지역에 우리가 그제 상공 협의회, 상공회의소? 예, 상공회의소라든지 예, 예, 예. 그런 데에 협찬으로서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러면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예. 시가 따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에 지금 결혼 이민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300명 정도 1,300 명.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자녀도 거의 파악이 됩니까? 예, 숫자가? 자녀 수도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네. 회원수를 저희들이 보면 네.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녀와 결혼 이민자 다 우리 거제 시민으로 이게 지금 다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거제 시민 전체 중에 음. 결혼 이민자와 2세대까지 합치면 네. 약 한 5천 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 5% 정도? 25만이니까. 예. 그렇습니까?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어, 굉장히 많은 숫자라서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복지나 이런 것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예,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82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그건 아까 이제 통계목을 변경했다 그랬고요. 네네. 근데 거기 뒤에 보면은 288쪽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달리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288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282쪽 일원에 있는 것들은 예. 운영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고연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 거기 2층에 예.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으로서 제가 임명돼 있고 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직으로서 예.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있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인건비와 이거를 별도로 지금 우리가 구분해서 그러면 예산을 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거 우리 선별 지원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에 예.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들을 예. 저희들이 월 11,000원을 음. 위생용품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면동에서 이 대상자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거의 우리 거제시 이제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로 지금 이걸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네. 다른 물품은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우리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바우처로 예. 이 돈이 꼽히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병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냥 277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성립전으로 벌써 2,266만 2천 원 이렇게 기금 나갔고, 그다음 추후에 또 2,222만 9천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기금이요. 뭐 특별하게 이게 어떤 급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거제 YWCA가 예. 올해 4월 1일자로 신규 국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와 이제 도비와 시비는 반납을 하고 예. 기금 자체가 이제 국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이제 상황. 금액은 이제 네. 도비 시비 깎이고 이렇게 네. 기금 이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쓰는데, 예. 성립전 이제 먼저 예산 나간 이유가 우리가 깎였으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성립전이라서 우리 보고는 안 했거든요. 일회 추경 때. 이래 추경 때 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민입니다. 네. 그 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 제2의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7억 2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장편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시군 조정 교부금 2억이 편성됐습니다.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5,600만 원, 거제시립장 승포 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균떡 회계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9,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영어마을 위탁 운영비가 상반기에 종료됨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폐지되어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등이라 하고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500만 원이 삭감했는데 이는
희망걸로 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국비를 쓰고 우리 지방비는 절감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아주 도서관 개관 물품하고 도서 구입비는 올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가지고 우선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립장성보 도서관 재건축 사업은 국비 6억하고 시비 9억이라 15억이 편성됐습니다. 옥포도서관 5호 시설물 보수공사는 옥포도서관이 좀 누수 현상이 많아가지고 보수공사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이 296페이지부터 299, 300페이지 주요 삭감 내용은 코로나로 해서 체육 행사가 연기됐거나 또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298페이지 직장 경기 운동부 실험팀 운영에 있어서 숙소 임차료라든지 훈련비 부족분에 대해서 1,2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0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청 스포츠타운 관리 비품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 학생 수영교실 운영도 이도 코로나에 의해서 취소되어 삭감했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은 당초 예산에 부족한 부분 1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운동기구하고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장평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도비 2억이 확보되어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용역비 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취소되어서 결국 이 추 때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행사하는 건 있습니까? 경남체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연기됐습니다. 내년으로 수년됐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아예 행사가 내년으로 네. 변경된 거죠. 네. 그럼 다른 거제시에서 하는 행사들은요? 올해는 일단 외부인이 유입되는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 삭감시킬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자체 동호회들끼리 하는 것은 좀 유보를 해놨습니다. 조금 잠정되면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연호남 친선교류생활체육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유보입니까? 안 하는 겁니까? 친선교류는 이제 1,000만 원 삭감하고 600만 원 예. 나눴는데 예. 그거는 이제 체육 행사는 못 할 것이고 예. 이제 교류만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600만 원만 좀 남겨놨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교류를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일단 의지를 보이신 거네요. 네. 지금 우리가 구례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피해가 상황이 심각한데 수해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체육계에서는 일단 예. 좀 유보를 해가지고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운영비는 또 이제 좀 올랐네요. 체육회 296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이제 지도자하고 출장비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지도자 한 명이 충원됐습니다. 충원되고 또 자동차 차량이 한 대 이제 새로 해가지고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 거의 지금 그때 배드민턴 쪽이었나? 에서 확산이 확대해가지고
거의 다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동호회 활동도. 지도자는 아니 동호회 활동도 지금 동호회 활동도 현재는 뭐 거의 안 하는. 예. 거의 다 지금 안 하고 예, 있죠. 예, 체육 예. 활동을. 현재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체육회 운영비는 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까지 올려서 체육회 활동이 거의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제 장애인 체육회 그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경비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한번 좀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인데 지금 하청 스포츠타운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2천만 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추에 이렇게 또 2천만 원이나 이렇게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리 비품을 산다고 했는데 오픈하면서 준비가 다 안 됐던가요? 당초에 그 구입한 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야구장 안에도 라카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는 비품을 또 추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되겠습니다. 참 당초에 좀 더 올려졌습니다. 예, 예. 추경 때 이렇게 굳이 당초에 이제 예, 그렇게 했는데 좀 하다 보면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당초 때는 4천만 원 올려줬다가 이제 이주 때 다시 이렇게 올린 거네요. 오션사이드 수영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 운영비에 1억 3천이 더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는 어차피 이제 70%를 저희들은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런 게 대부분 있습니다. 아니 그 수영장 운영이 지금 언제 코로나 상황부터도 했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안 했습니다. 내가 이제 보수한다고 예. 못 했습니다. 그럼 언제 운영이 됐습니까? 이거는요. 운영된 시기는요. 지금 보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쭉 계속 1월 달부터 계속 보수 중입니까?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네. 1월 달에 제가 처음 발령 받았을 때는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예. 중지시켜놨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설계 용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설계 용역은 끝났고 최근에 이제 업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수리가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증액이 3억에서 4억 3천까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저는 당초에 이제 4억 3천이었는데 예. 그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만 펜스에 놔놓고 예. 다음에 추경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추경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면 저희가 당황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인데 처음 잡았을 때 이거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부분은 보수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 부분은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1억 3천만 원이나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예정인데 지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고용 유지를 하게 되면 고용 보험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챙겨 보셨습니까 한번? 저희가 순수하게 11호 운영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고용 유지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는 보험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이제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곳은 지금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영장 운영하는데 임금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11일 순수하게 투입한다는 거는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부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하십시오. 예, 안순자 의원님 질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보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1억 7,8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안 그러면 이거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그런 건지. 몇 페이지에? 294페이지. 서민 자녀
교윤 지원. 예, 교윤 지원.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이제 방학 때 대상자가 학생들이 떨어져 그 그래요? 훈련 아예 못 하고 하니까 아예 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운영하시는 데는 뭐 지장은 없나요? 어차피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못 하거든요. 아, 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이런 일시적인 그럼 이렇게 현상인 거예요? 예. 전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 못 하고 하니까 아, 그래서 올해 행사는 완전 취소시키고 그 전체 금액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영어마을은 이제 완전히 위탁 종료가 된 거죠. 그 앞에 업체는 위탁 종료됐고요. 저 내년 할 거는 지금 이제 또 의회 민간 위탁 동의를 올려놨습니다. 영어마을은 계속 하네요. 그게 평생 학습관 한다고 안 그랬어요? 백습관 학습관 하면서 영어마을하고 진로 진학 체험하고 행복교육지구, 평생교육센터 이 4개 센터를 이제 동시에 운영하는데 그 영어마을하고 그 진로 진학 그 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같이 통합 운영하려고 의회 동의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업체는 이제 네,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업체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예, 예. 다시 예. 민간 위탁을 주겠다. 예. 그럼 그거는 뭐 예상되는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진로 진학 체험은 이제 도비 1억, 우리 1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어마을 4억이라 가지고 전체 6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예. 영어마을은 계속 실제로 이제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이제 6개월만 하고 그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영어마을을 끌고 가는 이유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근의가 있는 겁니까? 그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영어 기존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정규반을 운영하는 것은 잠시 와가지고 몇 시간 하고 가는 것은 좀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예. 그거는 폐지를 하고요. 예. 이제 뭐 스터디라든지 캠프, 영어 캠프 예. 이런 것은 또 학부모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해요. 예. 그쪽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애들한테 그 우리 큰 애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씩 반 전체 아니면 학년 전체 그거 가가지고 뭐 체험 좀 하고 오고 네,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뭐 좀 도움이 되더나 이렇게 아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영어 예전에는 뭐 영어 마을이라는 게 하나의 뭐 파주에 무슨 영어 마을 네. 이래가지고 이제 유행처럼 하던 거였는데 지금 워낙 또 이런 거 아니라도 영어 저변이 하다못해 인강도 요즘 네. 워낙 잘 돼 있는 편이라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296페이지에 저 아주동에 집기 이렇게 사고 이제 이건 이제 뭐 내년에 다시 편성할 건데 그럼 3억이 삭감이 되면 이거는 그걸 어찌 됩니까? 이게 불용 이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해가지고 바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 2차 추경 재원으로 쓰이는 겁니까 이게? 예, 2차 중요 재원으로 쓰입니다. 예. 이게? 예. 그럼 297페이지에 그럼 생활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은 이분들 그 운동장 앞에서 오지 말라고 그 지키고 있던 그분들 임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동을 하는데 우리 실내 체육시설 아십니까? 민간 실내 체육시설. 민간 실내 체육시설. 예, 뭐 당구장이라든지 뭐 골프장 뭐 예. 태권도 이런데 우리 7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코로나 계도하시는 점검합니다. 점검 체크하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는 인력입니다. 그럼 79만 3천 원인데 예. 많지 않네요 임금이. 이거는 이제 시비가 그렇고요.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좀 늦게 내려가지고 예. 편성은 안 돼 있고 예. 그는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좀, 그렇습니까? 예, 좀 늦게 들어가지고 이게. 그럼 뭐 국도비 12 포함하면 얼마인데요? 이게 1,597만 97만 6천 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션사이드 그 부분은
저 우리 그제시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 예전에 그 조례 그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공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수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으로 뭐 9억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데 지금 공공 스포츠 클럽이 지금 한 레인인가 그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는 아니지만 예, 예. 그 레인 하나를 예, 예. 자기들이 해가지고 아마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럼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는 어떤 저 예산을 해가지고 뭐 수리하는데 예산을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건 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저 공공 스포츠 클럽 조례를 또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좀 그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평 게이트볼장 조성은 이 위치가 예전 장평 어린이집이 있던 그 자리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면 충분합니까 이게? 예, 여기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연이 지금 바로 내려준 거죠 이거. 예, 예.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 예, 예. 저 상동에 우리 교각 아래 게이트볼장은 조성이 쌀 때입니까 지금? 지금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어. 지금 이제 완성은 다 돼서 완성 다 되고 이제 운영만 이제 남아 놓겠습니다. 운영만 남아 있습니까? 완성은 다 됐고요.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게이트볼 조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예, 예. 장평동 그런 와치마을 주민들 요구사항이 예, 예.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사실 부지가 좀 아깝기도 해서 예. 저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 바로 후문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 30m 바로 앞에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노동 관련 시설을 저쪽에다 좀 공공시설 지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쪽에 게이트 볼장에 들어온다니까 사실 나는 좀 아쉽고 근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라 이래갖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예산 내려오고 했으니까 뭐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없으면 가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94페이지 아까 영어마을 몇 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위탁 운영 그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을 위탁하는 이 기관이 또는 기업이 평생학습지원센터 전부를 다 운영을 하게 됩니까? 전체 위탁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영어마을하고 그 진로진학 나머지 프로그램. 두 개는요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는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직영으로 하고 예. 평생학습센터도 직영으로 운영. 직영으로 하고 예. 그러면은 영어마을 그 위탁을 받는 데가 그 두 개의 시설만 위탁을 받아서 한다. 예, 예. 그게 6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영어마을이 계속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예, 예. 아, 이 문제는 참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긴 한데 일단 올해 예산은 그래서 3억 1천만 원이 그러면 잡힌 것은 그 종료되기 이전까지 집행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시 개헌은 언제쯤 할 계획이죠? 그 올해 이제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이제 그 내년도부터 예, 내년도 예산으로 예,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시립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감액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약 9,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희망 근로 사업 그 인력을 대체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 보면 뭐 이 단순하면 경비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사서 이런 분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공무원 인건비로 드리고 그럼 여기에 기간제 있는 근로자들만 그렇죠. 전부 나와 있는 거는 예. 그럼 여기에 그 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주말 자료실 근무 이런 분들도 다 그러면 평소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연장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를 예. 뽑아가지고 예. 이제 우리 인력 부족 부분을 보충하는 인력이거든요.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원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줬는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인력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걸 다 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요리 주고 예. 우리 시비는 전략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그 아주도서관 이게 주민센터와 건물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신축이 거의 1년 이상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그죠? 예. 더 늦어질 것도 같은데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게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내년도로 다시 이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 지금 준공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잠시만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 기간 2021년 10월 돼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그게 아마 예. 변경된 내용을 뭐 따로 통보받은 거 없습니까? 따로 그 회계과 쪽에서는 2021년 10월 준공돼 그 현재는 아마 예, 좀 통보받은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 그 뭐 짓는 것은 회계과 업무 소관이긴 한데 예. 거기 두 개 층을 지금 도서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럼 과장님이 당연히 그쪽에 그 공사 진척 현황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예산도 그에 맞춰가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시립도서관 재건축은 지금 올해 지금 15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올해 확보. 올해 어디다 쓰죠 이 15억을? 땅을 매입합니까? 설계 공모하고 예. 어차피 이게 이제 그 이월 해야 되는데 국비를 6억을 받기 위해서는 예. 우리 시비를 60%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예. 어쨌든 올해 그럼 15억을 다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어차피 이월 해야 제가 됩니다. 보기에 예. 총 사업비는 얼마죠 이거? 그 66억입니다. 음. 298페이지에요. 직장경기운동부 씨름팀이죠. 예, 예. 우리 시에 지금 씨름팀 하나밖에 없죠. 시가 운영하는 운동부가. 예, 예. 이게 1년 총 예산이 4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예년에 비해서 뭐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감독 수당을 당초 예산에 잘못 편성해가지고 3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편성돼가지고 이 부분 늘어났고요. 예, 예. 이제 훈련비가 저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이 좀 정액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 선수가 총 6명입니까? 감독 예. 1명, 선수 6명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이 팀 운영이. 씨름 체크. 씨름 장관이 2017년도 17년도부터. 예, 예. 그럼 올해가 4년째네요. 예. 거제시 지금 뭐 시민축구단 예. 이 뭐 지원 조례도 요번에 올라와 있던데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운동팀이 2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예. 근데 그 시민축구단은 그 별도의 법인이 있고 자부담도 상당히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예. 씨름팀처럼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예요. 오션사이드 아까 그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지금 이것이 전혀 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일단 시설이 낡아서 이제 위험해서 중단 명령을 내렸고,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담당 계장님이 또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 관련 업체들 사장님들도 다 모이셔서 설계에 따르는 또 사업 협의도 하시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운영이 되지 않는데 왜 운영비가 늘어나죠? 그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예. 그 전체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 다 편성 못한 부분만 이번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이것이 운영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인건비가 인건비가 70% 어차피 예. 이제 들어야 되고요. 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예, 예. 그럼 지금 인건비 거기 몇 분이 근무합니까? 13분. 아, 예. 그러니까 수영 지도사들 이런 분들 다 포함된 예,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게이트볼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27개. 27개소. 예. 지금 보면 아마 뭐 다른 우리 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무슨 시설 개선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부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특히 보면 잔디 교체, 예. 또 위에 이제 이 차양막 예. 그거 뭐 이렇게 시설이 낡아서 작동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 또는 뭐 휴게실이 없으면 또 휴게실을 좀 설치하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상 저도 뭐 지역구에 쭉 이제 그런 많은 민원들을 접하긴 하는데 이걸 보면 그때마다 또 뭐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또 이럴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게이트볼장이 처음에 시작된 이게 처음에 만든 그 연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한 내부 연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태풍이 나와서 이게 갑자기 무슨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정기적인 이런 그 시설 교체 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잔디 같은 뭐 5년마다 교체를 한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그때마다 민원 받아가지고 하기엔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관리대장은 저희들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좀 예. 오래된 부분은 이제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예. 그 뭐 이제 아마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 좀 몇 개 하고 나면은 막 거의 아마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포괄사업비를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강병기 의원님 질의. 아까 오션사이드 수영장 관해서 제가 좀 더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저희가 오늘 개수 조정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좀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운영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3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대략 한 지금 결산서에는 시설해서 한 6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아마 수영장만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상황하고 13명 이렇게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6개월 동안 놀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보수하는데 그거 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3억에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